동도 마찬가지. 2천만 원 뭘로 찾으면 될까요? 돈으로 말고 카드로. 카드로 어떻게 해야 나 카드도 없는데 나 현금밖에 갖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리는 못 보는 거지. 서울 강남구 잠원동 9살 아이가 실종됐다. 그리고 여보세요? 나리는 잘 있어요. 나리는 어떻게 잘 있나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2천만 원을 준비해. 2천만 원이요? 그럼요, 그 정도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실종된 딸이 유괴된 것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이날이 영어 학원을 간다던 딸은 늦은 오후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애가 안 들어오는데 협박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 강력팀이 그 당시에 나갔죠. 근데 보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전화 너머 범인의 목소리, 여자였다. 범인은 나리의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 실종 2시간 후 집에서 1.2km 떨어진 한 은행 CCTV에서 나리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나리의 옆에 한 여자가 있었다. 협박 전화를 하던 곳에서도 여자의 모습이 찍혔다. 그날 밤 나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걸려온 여자의 협박 전화. 저희들이 한번전에 들어오면서 화물차는 상관 진짜 우리 나리죠. 제발 살려주세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제발. 동도 마찬가지. 돈이 들어있는 은행 카드를 가지고 예예. 은행 카드요. 명동 전철역.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연필 갖고 적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은행 카드요? 2천만 원. 2천만 원 뭘로 찾으면 될까요? 돈으로 말고 카드로. 카드로 어떻게 해야 나 카드도 없는데 나 현금밖에 갖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리는 못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5번의 짧은 협박 전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꼼수였을까? 장소도 각각 달랐다. 근데 여러 군데 하여튼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군데 공중전화를 돌아다니면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심지어는 빨리 출동한 사람이 그 지문 놓을까 싶어서 전화기 그것도 끊어가지고 가버리고 그랬다고. 그 지문에. 수화기를 그냥. 수화기를 그래서 끊어가지고 잡으려고. 그리고 우리 빛나리가 잘 있는지 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제대로 받으면 그럼 빛나리를 어떻게 보내주실 거예요? 카드 받은 즉시 빛나리하고 통화를 할 수 있게 일단 해주세요. 그럼 내가 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40분. 지금부터 40분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거 지금은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지금 택시를 타고 간다 그래도 내가 40분이 어떻게 내가 도착하겠어. 40분간을 시간을 줘야지. 경찰은 공중전화 위치 추적에 들어갔다. 전화가 걸려온 장소는 서울 명동의 한 컵숍이었다. 경찰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즉시 컵숍으로 출동한 후 출입문을 폐쇄했다. 가게 안 손님은 모두 13명. 이장님만 쳐 나가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명씩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이 오기 전 누군가 빠져나가지만 않았다면 이 안에 분명 범인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검문에 실랑이도 있었다. 저 두고 왔는데요. 아니, 신분증을 두고 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경찰이면 다예요? 배 안 보여요? 임산부잖아요. 해도 너무하네 정말. 아니 지금 임산부를 추궁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때 뭐 손님들이 한
정도 커피를 묵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다 했죠. 근데 다 대부분 여자들이 있고 남자는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쭉 전부 다 인적사항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다 조사를 했죠. 그 일단 보내니까 특별한 용의자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여자가. 일단 내보내고 전화 속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 당시 커피숍 손님들의 인적 사항. 이를 토대로 전화 속 목소리와 일치하는 이는 없는지 다시 대조 작업을 실시했다. 유괴범의 몽타주가 세상에 뿌려졌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방향을 바꿨다. 나리의 학교 친구들을 비롯해 온 국민이 나리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나리가 실종된 지 열흘째. 엄마는 딸이 없이 딸의 8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들어가. 방 들어가. 그 다음 날, 한 고위 공무원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협박 전화의 목소리가 자신의 딸과 똑같다고 했다. 목소리 들으니까 그때 굉장히 사건이 신문에 방송 언론에 세긴 크게 났어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도 방송을 보고 설마 자기 딸이 그런 줄은 꿈에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딱 자기 딸이 맞으니까 이거는 빠져나올 수도 없지. 28살 주부 전소희. 그 다음 날 여자는 서울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검거됐다. 나리가 실종된 지 13일째. 유괴범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는 임산부였다.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아유, 그래서 그 당시에 임산부 딱 하니까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설마 누가 공부 있다. 어째 설마 말이야. 저렇게 임산부가 자기 딸을 어린애를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때 대단했어요. 1분만 더 주고 그만해. 한번 들어봐봐. 1분. 만삭의 임산부. 경찰들은 이 여자를 본 적이 있었다. 며칠 전 경찰입니다. 공중전화 위치 추적으로 찾아갔던 명동의 커피숍. 열세 명의 손님 중 그 임산부가 있었다. 저 두고 왔는데요. 신분증을 두고 오는 게 말이 돼요? 당시 여자는 협박 전화를 위해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는 중이었다. 네, 거기서 주민등록을 빼서 경찰관에게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가방을 가져간 후배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임산부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서에서는 보니까 최초에 내려온 그 그런 임산부고 임산부란 듣도 못했고 아이를 유괴한 범인이 임산부일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뉴스 속보를 지금 듣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나리를 데려갔던 그 범인을
범인 중에 하나를 잡았습니다. 범인이 잡혔다. 나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사당동의 한 지하 사무실. 나리가 발견됐다. 등산 가방 아니었다. 나리를 데려간 첫날 밤, 여자는 이곳에서 이미 아이를 살해했었다. 나리를 죽인 후 2천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했던 것이다. 목적은 돈이었다. 결혼 후 빚과 사치에 시달렸던 여자는 범죄를 계획하게 된다. 남편의 불규칙한 수입과 부유한 시절의 씀씀이는 결국 유괴라는 끔찍한 범죄를 낳았다. 근데 이제 여자는 좀 부유한 집안이고 남자는 좀 연극하니까 뭐 생활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아버지의 뭐 돈 주는 거로 가지고 계속 그 쓰는 소비성이 좀 강하니까 돈을 쓰다 보니까 거의 돈이 없으니까 뭐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소녀가 죽었다. 범인은 한 달 후 아기를 낳을 예비 엄마였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임신 우울증 뭐 이런 거, 임신을 전후해 갖고 이런 것들은 뭐 흔히 말하는 도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폭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뭐 보고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유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건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걸요. 그런데 여자는 범행을 부인했다. 공범이 여럿 있다는 것이었다. 검거되기 직전 여자가 친구에게 남긴 편지. 자신은 성폭행을 당해 그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유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 거 몰라도 이분은 완전 모든 것이 처음부터 치밀해요. 만삭의 임산부를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아예 계획돼 있었다는 느낌이 막 하니. 여자의 부모는 검거 직전 딸에게 자살을 권유했다. 실제 경찰 검거 당시 여자는 여관방 안에서 미리 구입해둔 살충제를 먹으려던 순간이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그 이제 아버지로부터의 일정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기대만큼으로 못 살았던,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뭐 좀 보여주기식의 범죄라든가. 결국 여자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피의자 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검거 한 달 후 딸을 출산했다.